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하루 몇 번 연락하십니까? 혹시나 매일 연락하지 않으십니까? 자녀와의 거리두기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자녀와 왜 거리두기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은 부모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주말에 쉬고 싶어도 부모님의 방문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둘째, 잦은 만남은 서로의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사소한 의견 차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가 눈에 띄게 되고 이는 점차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 양육 문제에서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간섭은 자녀 부부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나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나 육아 방식에 대해 잦은 지적을 하게 되면 이는 자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하며 이는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경제적 지원은 자녀들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와의 과도한 밀착은 서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서로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그리워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만남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날 때 오히려 더 의미 있고 풍성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일곱째, 부모의 과도한 관심은 자녀의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이미 충분히 바쁜 자녀들에게 부모의 잦은 연락과 방문은 부담이 됩니다. 그들에게도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락과 만남의 횟수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는 일주일에 12회로 제한하고 방문은 한 달에 12회 정도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기념일이나 경조사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만남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잦은 만남 대신 만날 때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는 등 공통의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은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간섭이나 비판은 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너 나이 때는 같은 말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녀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주 양육에 관해서도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육아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자녀 부부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피하고 현대의 육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생활이나 운동, 사회활동 등 자신만의 일정을 가지세요.
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관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자녀들과의 대화 주제가 되어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SNS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SNS를 지나치게 체크하거나 모든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존중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반드시 본인의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하고 정기적인 지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과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사회의 잘못도 있지만 개인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미루고 당장 지금의 행복을 위해 나중에 후회할 행동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난 세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후회한들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미래의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녀들은 결혼 후에 절대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50%는 생의 마지막 10년에 집중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전의 모든 돈을 대부분 자식들을 도와주는데 쓰거나 생각 없이 한 소비들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도와주어야 한다면 그동안 돈 번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 도와주되 본인의 노후를 위한 돈은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나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금융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재정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는 건강관리, 취미생활, 전문 공부 등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는 나이 6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 벌고 지금은 은퇴해 어려워서 하지 못했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렇듯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어렸을 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도전하고 싶은 게 나타날 것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은 이미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개입은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 자녀들은 직장과 육아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잦은 방문이나 연락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손주 양육 문제에서 의견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옛날과 지금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식이 현대의 육아 환경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 자녀들과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날 때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기대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생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대신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운동이나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동년배들과의 모임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자 지혜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이후에도 과도한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그 개입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주를 귀여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 부부의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부부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방문은 삼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생활 영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방문 시간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자녀 가정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손주 양육에 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젊은 부모들은 최신 육아 정보와 방법들을 익히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육아 방식을 고집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요청이 있을 때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노후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 없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사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적인 노후 생활은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즐거운 일상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의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도 활기차게 생활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존경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충고나 간섭보다는 경청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꼭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히려 연락이 뜸한 시기야말로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무료함입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생활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간섭으로 이어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 자녀들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해줍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할 만한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의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더불어 봉사 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삶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여행도 좋은 선택입니다. 반드시 먼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근교로 당일 여행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의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거나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새로운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조정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 등을 위한 비상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자녀와의 거리두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관련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와 실제 경험담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기대로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재테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소중한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